미니멀리스트 붓다의 정리법. 바쁜 일상을 벗어나 며칠 훌쩍 휴가를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물어보나 마나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다녀온 휴가를 떠올려보라. 무엇을 했는가?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즐겼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겨왔겠지만 그 작은 캐리어에 든 옷과 물건만으로도 휴가를 즐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하고 싶은 건 바로 실행에 옮기고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어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아침부터 열쇠에 스마트폰, 회사에 챙겨갈 서류를 찾느라 허둥거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던 그 상태. 휴가란 그런 것이다. 굳이 어디로 달려가지 않아도 그냥 느긋하게 뒹굴뒹굴 하기만 해도 된다. 호텔방은 소박하지만 빛이 환하고 상쾌한 향기가 솔솔 풍긴다.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도 여유를 방해하는 것도 없다. 미어 터지는 책장, 시끌벅적한 TV, 꽉 찬 옷장, 그림이 주렁주렁 걸린 벽, 그 무엇도 없는 순수 미니멀리즘 그 자체다. 성가신 업무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휴가는 특별한 시간이다. 지금 이곳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과거를 떠올릴 필요도 미래를 걱정할 이유도 없다. 지금 이 순간 관심이 가는 것, 점심엔 무엇을 먹을지, 오늘 저녁엔 무엇을 할지만 생각하면 된다. 하루하루가 휴가 같을 수는 없을까? 휴가를 집으로 불러올 수는 없을까? 굳이 낯선 곳까지 가야만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았다. 장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스웨덴으로 가건 크레타 섬으로 가건 국내의 작은 호숫가에 며칠을 보내건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어디를 가나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었을 뿐. 그것은 물건을 꼭 필요한 것으로 줄이고 생각을 멈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것. 한마디로 미니멀리즘이었다. 사실 나는 그 꿈을 이미 실현하였다. 나는 미니멀리스트다. 철저히 비우고 줄인 덕에 지금은 앞에서 설명한 휴가와 아주 흡사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가진 물건은 300개밖에 안 된다. 또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시내의 아늑한 작은 집에서 남편과 살고 있다. 우리 집의 실내 인테리어는 보통 사람들의 집보다 작은 레지던스 호텔에 가깝다. 자동차도 없다. 집이 시내에 있어서 걷거나 자전거로 다 해결해야 된다. 꼭 차가 필요할 때는 렌트를 하거나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다. 더 멀리 갈 때는 시외버스나 기차를 탄다. 정말 하루하루가 휴가 같다. 아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내 삶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존재는 소유와 상관이 없다. 물건을 모으는 행동은 몸이 병들어서도 아니요, 정신이 이상해서도 아니다. 그것이 한때 인류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었던 타고난 습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겐 이런 수집의 충동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단련된 미니멀리스트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수집 열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행복은 커진다. 과연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던가? 언제 그랬던가? 모든 소비의 쓰레기들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행복과의 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비우기의 비결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지금 당장 시작하라. 사람들은 첫걸음을 두려워한다. 좋은 말씀이지. 하지만 말이 쉽지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게 되냐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물건이라 해도 붓다의 말씀처럼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여행지의 호텔은 어떠했는가? 그곳에서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어떻게 하면 친구와 재미난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까? 뭘 해야 피로가 풀릴까? 그 생각뿐이다. 원하는 물건을 갖자마자 또 다른 물건을 갖기 위해 버둥거리고 그러느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부탁해서 풍요로운 마음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길은 쇼핑과 소비가 아니라 명상과 깨어있기, 공감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혹은 그들이 필요할 때 그냥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오늘부터 나의 인생 모토는 적을수록 많다. 양보다는 질에 신경을 써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을 쌓아두지 마라. 대용량 냉장고는 필요 없다. 21세기는 굳이 애써서 먹을 것을 저장해두지 않아도 언제나 음식을 살 수 있는 시대다. 살 것이 많으면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먹을 것을 대용량으로 사지 않으면 그 자동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밥그릇 크기, 냄비 크기, 접시 크기에도 신경을 써라. 큰 밥그릇에는 밥을 많이 담게 되고 그럼 당연히 많이 먹게 된다. 침묵은 금이다. 말이 많은 세상이다. 매일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가 무려 16,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상당히, 아니 필요 이상으로 많다. 왜 잠시도 입을 다물지 못할까? 침묵은 일석이조다. 비우고 전진하게 한다. 침묵은 깨어있기의 밑바탕이다. 입을 다물어야 정신이 깨어나고 주변 세상과 머리를 어지럽히는 생각들이 확실한 정체를 드러낸다. 무의미한 수다를 멈추면 고요가, 깨달음이, 여유가 돌아온다. 동료들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침묵은 이미 이웃사랑과 연민의 실천이 된다. 떠나지 않는 것도 여행이다.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는 것, 우리 집 발코니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또한 미니멀리즘 여행의 한 가지 방법이다. 비싼 여행 경비를 마련하느라 끙끙대지 않아도 된다. 불편한 비행 시간을 참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풍요롭게 보내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된다. 목 빼고 휴가만 기다리지 마라. 지금 이 삶을 휴가로 만들면 된다. 휴가를 당신 직장으로, 집으로 불러오면 된다. 물론 그러자면 약간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번만 노력하면 9박 10일의 패키지 여행과 달리 오래오래 휴가가 이어질 것이고 삶 전체가 휴가로 변할 것이다. 저 먼 곳, 아득한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라. 영원한 행복은 당신 곁에,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에 있다.